안녕하십니까. 에이스 팀장으로 변신하기 서영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팀원들 동기부여 전략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팀 워크숍도 다녀오고 팀원들이 전체가 같이 노력해서 팀 분위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럴 때 팀장님께서는 뭔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뭔가 이렇게 붐업해서 팀원들의 업무 수행과 성취 동기를 촉진해 가지고 분위기를 완전히 정착시키면 하는 고민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개인별 전문 지식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팀원들의 자기 개발을 자극한다. 그죠? 팀원들 한 분 한 분들이 역량을 올리면 고취하면 팀원들 입장에서도 좋으니까 상당히 뭡니까? 매력적인 아이디어일 수 있죠. 자, 두 번째, 팀원들의 기념일과 애경사에 축하 혹은 위로의 손편지를 보낸다. 자, 요즘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로 전자문서로 주고받고 또 청첩장이나 이런 것도 뭡니까? 부고도 다 전자문서로 또는 문자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럴 때 손편지나 화환을 보내면 어떻게 보면 감동할 포인트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세 번째, 업무 분야별로 매월 우수 수행자에게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수여한다. 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포상이 간다면 실제 뭡니까?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매월 1회 영화 보기 및 다양한 이벤트로 팀원들 간의 화합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분위기 계속 좋았으니까 이걸 계속 밀고 나가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가자. 이름. 자, 이 네 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팀원들의 업무 동기부여는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팀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할 경우에는 팀장님이 앞서서 좀 강력하게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팀원들 이끌고 가면서 따라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서 성과도 좋다면 뒤에서 한 발짝 뒤에서 팀원들이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동기부여 전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단기적으로 동기부여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자, 그럴 경우에 개인별 전문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팀원 개개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 역량이라는 게 단기에 확 이렇게 성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요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원들 개개인에게 맞춰서 이렇게 제공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팀원들의 애경사에 그죠? 이렇게 손편지나 화환을 보낸다면 팀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보면 상당히 감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시면 많은 팀원이 있는 팀장님도 계시지만 팀원이 3명 또는 4명 이렇게 있는 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애경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러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업무 분야별로 매월 우수 수행자에게 상품권,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몰입도가 단기적으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경쟁심이 유도되는 경우에, 자극받는 경우에는 팀워크를 약간 저해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라는 팀원이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몇 달 동안 계속 팀에 나오는 상품들을 인센티브를 독식한다. 이러면 다른 B나 C 다른 팀원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 독식하는데 뭔가 같이 도와줘서 협력해서 뭔가를 해가야 할 경우에 다음 달에 제가 또 가져가면,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발을 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유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볼링, 등산 등 다양한 이벤트로 팀원들 간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거 참 좋죠. 그러면 팀원들이 함께 지내고 회사 생활하는데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죠. 보시면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또 성과가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랑 성과랑 직접적으로 연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고, 또 비용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동기부여 전략과 관련해서는 동기 이론을 조금 참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동기를 3가지로 나눈 다니엘 핑크에 의하면 동기 이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동기입니다. 예를 들면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밥 먹고 싶죠? 졸리면 자고 싶죠? 이런 건 생물학적 동기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동기죠. 그죠? 자, 그렇지만 이제 조직에서 우리가 구성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 동기는 동기 2와 동기 3을 참조할 만한데요. 우선 뭔가 내가 잘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죠. 예를 들면 조직에서 승진한다, 월급 받는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죠. 잘못하면 징계 받는 것 이런 거 다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건 동기 이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적 동기 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일시적으로 강력하게 동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효과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금방 뭡니까? 그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적 동기부여인데요. 목적이나 자율성, 숙련 등과 관련돼서 즉 일을 하는 목적, 내 스스로 그 일에서 전문성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숙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관리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잘 해 나가는 것이 내적 동기부여입니다. 근데 팀이 단기적으로 뭔가를 조금 집중하고 싶을 때는 외적 동기를 조금 많이 활용하시고 또는 그렇지 않고 팀의 자율성을 올리고 싶다면 내적 동기를 많이 활용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잘 결합해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최상입니다. 자, 그렇게 되셔서 모두 에이스 팀장님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